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령쌤의 피드백룸 서령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만화 연출에 대한 강의를 콘텐츠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한나나 튜토리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만화에는 3요소가 있어요. 바로 인물, 사건, 배경인데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이야기가 제대로 전개되지 않겠죠? 주제에도 인물, 사건, 배경 이게 웬만하면은 명시가 제대로 돼 있을 거예요. 물론 사건만 준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인물만 준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배경만 제시된 주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하고,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만화를 입시로 하는 게 아니라, 큰 만화를 입시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칸이라는 건 만화에서 가장 중요한 틀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그림을 그냥 그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액자에 끼인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의 액자가 되겠죠? 그래서 세로형 칸부터 얘기를 하자면 세로형 칸의 의미는 상승, 하강, 압박, 적층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적층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할 텐데 층층이 쌓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20세기 소년 이제 우라사와 나오키 씨의 그림을 보게 되면 어, 눈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강의 의미를 주죠. 눈물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그림 날아오르다 김다혜 작가님의 날아오르다라는 웹툰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면 주인공 시선이 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선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지시용어로 쓰일 수도 있고요. 지시의 의미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보고몬스터의 한 장면인데 이제 주인공이 신나게 계단을 오르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상승하는 방향. 그리고 네 번째 체인소맨의 덴지 어린 덴지가 이제 문 앞에 혼자 있죠. 이건 약간 어떤 틀에 갇힌 느낌을 줌으로써 이 덴지가 뭔가 압박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로형 칸들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가로형 칸의 의미.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시면 이제 어떠한 연속 컷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점점 어떤 거에 둘러싸여서 연속되면서 틀이 연속되면서 점층적으로 뭔가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광활한 배경에 소년이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고독한 느낌이 들고 이제 세 번째는 룩백의 한 장면이죠. 이제 연속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이제 아래에서 로우앵글로 이제 후진호가 그 쿄모토의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인공이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그리고 주인공의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배경도 광활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또 사선형 칸의 의미는 보통 액션 만화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속도감이랑 이제 정보 전달. 어떠한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바뀔 거다. 이런 배경으로 바뀔 거다. 어떤 이런 정보 전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뚫려있는 칸이 있죠. 그리고 뚫려있는 칸의 의미는 넓은 공간이랑 여운, 그리고 이제 시공간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뭔가 칸을 이렇게 가둬놓는 것보다 그 틀을 빼버리면은 좀 더 여운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넓은 공간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세로형 칸은 압박, 승승, 하강, 적층, 층층이 쌓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 가로형 칸의 의미는 연속성과 감각 배경, 그리고 사선 칸의 의미는 속도감과 정보 전달, 그리고 뚫려있는 칸의 의미는 넓은 공간의 표현이나 이제 시공간의 확장,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칸과 칸 사이를 우리 뭐라고 하죠? 칸세라고 하는데, 이제 칸세의 의미는 뭐냐?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에요. 자, 이제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첫 번째 만화를 보게 되면 이제 컷 사이사이마다 공간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단을 보게 되면 주인공이 신발을 잡아 들고 현관으로 나가서 이제 또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림 보게 되면 두 번째도 시점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엑스트라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다 같이 있는 장면, 세 번째는 주인공,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떤 소녀가 멀리서 축구하는 남자 주인공을 바라보고 남자 주인공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화면이 전환되죠. 그래서 다양한 화면 분할 컷을 쓴 예시의 만화들을 갖고 와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세로형 칸도 쓰였고 가로형 칸도 쓰였고 넓은 확장형 칸도 쓰였거든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사선 컷을 많이 썼죠. 사선 컷을 어떻게 예쁘게 쓸 수 있냐라는 좋은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이제 펜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배경을 넣느냐에 따라서 감정 묘사를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로맨스 분위기, 호러 분위기, 개그 분위기. 이것도 효과 배경의 한
역할이다.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도 배경의 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말풍선과 효과음, 효과 배경은 만화 속 효과음 대사 나레이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영화에서 이제 대사의 역할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투나 음색 같은 거요. 그래서 만화에서 효과음은 그 사물이나 그 주인공이 내는 소리의 크기, 음색, 방향성, 느낌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말풍선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어투나 음색이 달라져요. 소리의 크기도 달라지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만화 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만화 연출이 도대체 뭐죠? 만화에서 보여지는 모든 페이지의 분할, 그리고 컬러의 그림이나 대사를 만들어내는 일을 만화 연출이라고 우리 부르는데요. 연출의 방법은 크게 거시적 연출, 미시적 연출, 주관적 연출, 객관적 연출이 있어요. 거시적인 연출이라는 거는 판 전체를 봤을 때 레이아웃적인 연출을 말하는 거고, 미시적 연출의 뜻은 이제 그 칸 안에 연출을 앵글을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 연출은 어, 주인공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이제 객관적 연출은 어떠한 사람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연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경 요소가 있는데, 배경으로 연출을 할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장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연극이나 영화 용어긴 한데, 카메라 앞에 놓이는 모든 것을 배치한다, 이런 관점에서 영화적 미학을 추구하는 공간 연출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배경으로 연출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미장센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연출의 시적 표현이라는 컨텐츠는 대목을 한번 다뤄볼 건데, 자, 처음에 개미가 움직여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되게 짓밟죠.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놀라요. 그리고 사과를 하고 막 보고서를 휘날리죠. 그리고 밑에 문구가 있는데, 개미는 작은 다리를 열심히 움직인다. 작은 다리로 힘껏 몸부림치며 그 짧은 거리를 열심히 기어간다. 모진 구둣발에 밟히고 말지만은 그렇다고 멈출 수 있는 개미가 어디 있으랴. 자, 이 되게 대목이 시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은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개미가 짓밟히고 자기 자존심이 짓밟히고 이런 것들을 되게 은유적으로 개미로 빗대어서 표현한 예시예요. 그래서 들고 와봤고요. 자, 그러면 소설적 표현을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는 삿대질을 당해요, 주인공이. 그리고 똑같이 보고서를 휘날리죠. 주인공이 점차 작아져서 개미가 돼요. 그리고 구둣발이 내려와요. 그리고 개미가 된 주인공은 굉장히 겁에 질려있죠. 되게 직접적이죠? 하나는 전에 거는 굉장히 은유적이었다면 이번 건 되게 직접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대목 읽어봅시다. 상사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눈앞에 그날 하루를 꼬박 걸려 쓴 보고서가 낙엽처럼 흩날려 떨어졌다. 그가 나에게 소리칠수록 나는 내 존재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눈을 꼭 감고 고개를 숙인 채 그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작아지다가는 개미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겠지? 개미가 되어버린다면 내 코앞에 보이는 저 날카로운 구둣발에 짓밟혀 죽어버릴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다. 굉장히 소설 지문 같죠? 이렇게 소설적으로 풀 수도 있고 아까 전처럼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연출 방법을 한번 예시로 갖고 와서 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2페이지 웹툰 전형이 아닌 이상 2페이지 칸만화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배치할까? 그래서 컷의 비율을 좀 다르게 함으로써 자기가 더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강조하고 전개의 텐션, 긴장을 주는 거죠. 중간에 긴 가로컷은 장면 전환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강조하는 장면이나 전개의 클라이막스, 우리가 속히 메인 컷, 클라이맥스 컷, 스포 컷이라고 하는 컷에 속하죠. 그리고 세로 컷 주변에 있는 컷들은 굉장히 연속성이 있는 장면이어야 해요. 왜냐면은 한번 이제 큰 장면을 보여주고 굉장히 여운을 주는 세로 컷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건을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해요. 이게 필수적이진 않지만. 그리고 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세로 컷은 장면 전환에 되게 용이하고 페이지 시작이나 끝에 위치한 세로 컷은 전개의 시작이나 마무리 장면에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되게 강조하고 싶은 장면을 뚫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 이제 공간까지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 종이 뭐라고 하지? 칸 공간까지. 그리고 주인공을 뭔가 좀 더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싶을 때 칸을 뚫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본 템플릿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무대가 되는 그런 공간이나 세계관을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기 부분이 돼요, 이쪽이.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뭐 주인공이 성장하고 나는 땡땡땡, 나는 어떠어떠한 상황이다 라고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서술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승 부분은 위기 상황에 봉착하는 주인공이,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당장 필요한 상황을 보여주죠. 그리고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주인공의 상황과 의도를 서술하는 컷이 되겠고 이제 전 부분인 클라이막스 부분이 되겠고 결에서는 이제 앞에서 행동한 거에 의한 결과물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 주인공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운이나 결 마무리하는 분위기 컷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오른쪽과 같은 게 정답이 아니고 근데 너무 안 돼. 나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 이럴 때만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칸만화에서 쓰이는 만화적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의성어, 입태어, 상태선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 선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게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는 느낌이 또 다르고 강렬하고 투박한 느낌을 또 주는 효과음들이 있고 이제 빠른 신경질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또 효과음들이 있거든요. 그 두께감에 따라서. 그리고 선의 길이를 따라서 좀 더 느리게 간다. 아니면 더 짧게 간다. 아니면 어떤 방향이 있다. 이런 걸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선과 곡선, 그리고 선의 모양, 기울기에 따라서 또 주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건 되게 그래픽적 요소니까 출판 만화책 보고 따라하면 되게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아요. 뭐 상태선, 효과 배경이라고 하죠. 인물의 감정 표현이나 떨림, 물질적 상태를 표현하는 선이에요. 뭔가 강조하고 싶다거나, 이런 액션을 취한다거나, 조금 더 액션을 강조하고 싶거나, 감정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겠죠. 자, 약간 악필들이 요새 많은 것 같은데, 요새라고 하면 안 돼, 위험해. 근데 조금 악필이 많은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악필이 좀 많은 편인데, 네, 말풍선의 크기는 대사 범위 0.5배 이상 조금 더 크게 그려줘야 읽기가 좋고요. 그리고 네모 틀, 정사각형 틀 안에 맞추는 거, 그리고 띄어쓰기 하는 거, 폰트 통일시키는 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님들이 그 글씨가 안 예쁘면 읽기 싫어하시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말풍선 꼬리 같은 경우도 말하는 인물에게 향하고 있어야 해요. 칸밖의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리고 긴 대사에 무조건 다 우겨넣기보다는 말풍선을 분리해 주는 게 좀 편하고요. 읽기, 가독성 면에서도. 그리고 짧은 대사도 나누면은 대사의 톤이 변해요. 그리고 한만화 할 때 이제 말풍선이 꼬이게 되면 시선의 흐름도 꼬이거든요. 그래서 피사체나 말풍선, 효과음 등으로 독자의 눈이 가야 되는 쪽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거. 네, 작가가 의도한 순서대로 읽히게 위치하는 거. 그리고 한국 만화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히는 거 다 알죠? 그런 점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180도 법칙이라고 영화 파프리카 애니메이션에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이제 카메라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돌아감에 따라서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 찍는 방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을 이해하고 인물을 배치한 다음에 인물의 동세를 만들어서 내가 카메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칸 안에 넣으면 만화 연출이 되는 거고 이제 쭉 이어지게 되면 영화 연출이 되는 건데 항상 이런 입체적인 사고를 해서 다양한 연출을 해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면에서 찍는 것보다는 우리가 카페에서 대화하는 씬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정면에서 찍을 수도 있고 이 사람 밑에서 찍을 수도 있고 테이블 밑에서도 찍을 수 있고 심지어는 바깥에서도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각도를 생각하면서 앵글을 짜면 좀 더 풍부한 그런 샷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연출 샷 종류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디엄 샷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이냐? 인물의 상반신이고 대사와 행동의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쓸 거예요. 만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스트나 미디엄 투 샷, 오버 더 숄더 샷 등이 있는데 보통 이제 주인공을 소개할 때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 많이 쓰이고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을 크게 잡은 샷들이 많이 쓰여요. 인물의 감정이나 표정, 시선 변화에 중점을 두는 샷들이 많고 와이드랑 롱샷 같은 경우는 세계관이나 이제 분위기 제시할 때 공간이 인물보다 강조되어 사용될 때 많이 쓰이고요. 풀샷 같은 경우는 인물의 전신이 전부 들어가는데 액션이나 행동 중심적인 장면에 많이 쓰여요. 캐릭터 소개 장면에도 많이 쓰이고. 음. 그리고 어떤 팁이 하나 있다면 연출에 컷 안에 얼마나 표현할 것이고 얼마나 잘라내냐 그 크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잘 보여주기. 그러니까 얼굴 클로즈업이지만 얼굴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한 부분만 잘라준다던가 이마를 잘라준다던가. 그리고 헤드룸 법칙이라고 칸 안에 머리가 너무 닿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머리와 칸 사이를 좀 띄워주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얼굴샷들만 되어버려지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바스트샷들만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캐릭터를 그릴 때는 전신이나 반신을 많이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르더라도 손을 넘어서 크롭하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동세가 더 잘 보이고 내가 이런 자세까지 그릴 수가 있어 라는 거를 더 이제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이 2인 이상 나오면은 한 사람은 뭐 잘라준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백 같은 거 예쁘게 남겨주기. 여백이 재밌어야 또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 자르기보다는 뭔가 기울어서 자르는 거. 그리고 두 사람 이상 나올 때 이제 체형의 변화 좀 주는 거, 조형성으로. 이래야 조금 그림이 더 재밌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또 배경 애매할 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효과 배경 등을 굉장히 많이 쓰고 사선빛을 많이 쓰는데, 사선빛을 왜 쓰냐면 되게 분위기 연출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떠한 내가 이런 감정이다, 저런 감정이다, 이런 감정들을 증폭시킬 때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인물이 이렇게 바스트에서 연기하는 것보다 동세를 넣어주는 거, 손에 동세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이제 인물 연기, 감정 연기에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좀 더 생각이 돼서 이런 표현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싹 처음에 한만화를 가르칠 때, 가르칠 때 하는 이제 연출 강의였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거나 좀 집중적으로 듣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코멘트나 어떤 저한테 트위터 DM으로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서도 한번 강의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콘텐츠는 여기까지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촬영잼이었습니다.